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황혼역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의 깊이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벗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혹은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관찰할 때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나누는 모든 행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 그리고 인격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정직함과 이기심까지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지갑을 여는 순간 망설임과 계산이 앞선다면 그 너그러움은 과연 진실일까요?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꼭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어떤 소비를 하는지, 타인을 위해 얼마만큼의 마음을 내어주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촉각들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흔한 일이며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돈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사람의 깊은 본성을 읽어내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돈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당신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쓰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심리학 이론보다도 정확하게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큰 돈을 지출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혹은 사소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소비 패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명품이나 값비싼 자동차 같은 외적인 과시에 주저없이 돈을 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에 지갑을 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씀씀이의 차이는 곧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어쩌면 내면의 불안함을 외부의 시선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존경이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여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태도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돈을 경험이나 지식 혹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내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에 큰 돈을 쓰는 사람은 삶의 경험과 추억을 물질적인 소유보다 값지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또한 계획성과 충동성이 함께 드러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소비하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절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하고 현재의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계획적인 삶의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돈을 쓰는 행위를 자신과 주변을 이롭게 하는 투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들의 씀씀이는 성숙한 자아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로 쓰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씀씀이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씀씀이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관을 읽어내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시금석이 되는 순간은 바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속에는 그 사람의 신뢰성과 책임감이라는 인격의 두 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나 동료애도 돈거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황혼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정리할 때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태도에는 여러 가지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선뜻 빌려주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나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은 따뜻할지 모르나 때로는 경계가 모호하여 결국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상대방의 상환 의지와 계획을 신중하게 묻고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현명함과 정직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관계의 투명성을 중요시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은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돈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태도는 더욱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릴 때의 간절함과 약속했던 상환 일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과 약속 이행 능력이 드러납니다. 상환 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거나 빌릴 때와 달리 갚을 때는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는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갚는 행위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돈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후 상환 기일 전에 먼저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알리거나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성의를 보이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 이전의 사람과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미리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약속을 정중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 맺는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정직함과 책임감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관계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은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혜는 여러분의 노년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타인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소비에서 절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향한 지출 앞에서 보이는 망설임 혹은 기꺼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감 능력과 배려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이기심과 너그러움 사이의 경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우선 기부와 나눔의 태도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당연한 책임이자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만족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나눔은 과시가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 속에는 겸손함과 순수한 이타심이 함께 묻어납니다. 반면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인색하게 타인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출에도 큰 망설임을 보이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안전이자 권력이며 한번 지출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손실로만 인식됩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자신만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접대나 작은 선물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배려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선물을 할 때 받는 사람의 취향과 필요를 미리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의 액수보다는 마음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깊은 애정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줄 알며 그들의 배려는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접대하거나 자신의 체면 칠해만을 위해 과도하게 비싼 물건을 던지듯 선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돈으로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일 뿐 진정한 교류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며 마음을 대신하는 물질적 보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창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의 풍요로움은 바로 기꺼이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면 돈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성실성과 미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절제력이라는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노년을 보내는 시니어들에게 있어 돈을 모아온 방식은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대변합니다.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재주가 좋은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당장의 유혹과 욕구를 자제하며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심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돌보아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들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상징합니다. 이런 분들은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인간관계 관리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신뢰할 만한 규칙성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거나 심지어 과도한 빚을 지면서도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모으는 행위를 고통이나 희생으로만 여기며 현재의 순간적인 만족을 미래의 안정보다 앞세웁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나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로 그치지 않고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무책임함이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성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재산을 축적해 온 사람은 도덕적인 나침반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올바른 길을 걸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정직한 부에 대해 떳떳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도 계산적인 속임수나 거짓 없이 솔직함을 바탕으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이기심과 탐욕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고 스스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평안함은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는 얼마나 현명하고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관리해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돈을 모아온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친 태도와 가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절제력이 빚어낸 안정된 재정 상태는 곧 안정된 인격과 신뢰할 만한 관계의 바탕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 지혜는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나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편안하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큰 돈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강인함과 위기 대처 능력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노년에는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나 투자 실패 등으로 재정적 충격이 찾아올 수 있기에 곁의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자존감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적이 되거나 감정적인 짐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 돈을 잃었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봅니다. 이들은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정신적인 강인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것이며 잠시 잃었을 뿐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한 돈을 잃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에서도 인격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려 하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포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투명성을 결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체면을 지키려다가 더 큰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돈을 잃은 상황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철학이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재산의 상실 앞에서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한 정신적 부자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었으며 돈이 사라져도 그들의 인격과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황혼기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재정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돈을 잃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겸손함과 재기 의지는 그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독립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의 자존감과 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면 경제적인 독립 상태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수입원을 찾거나 젊은 시절부터 철저히 준비해온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들의 독립성은 높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며 돈 때문에 상대방에게 굴종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맺는 관계는 호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스스로 통제할 의지가 부족하며 관계 속에서 피해자 의식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의존성은 낮은 자존감과 책임 회피 성향을 반영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 관계는 물론 친구 관계에서도 돈을 빌미로 감정적인 짐을 지우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관계를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독립이 자유와 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돈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는 곧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황혼기의 관계를 아름답고 품위 있게 지켜주는 인격의 방패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의 문제에서 독립적인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주도적이며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에게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의 형태와 자녀를 대하는 철학이 투영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을 사용하는 태도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과도한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희생하면서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깊은 사랑으로 보일 수 있으나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 자녀에게 의존성을 심어주거나 무의식 중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관계를 묶어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돈으로 자녀의 성공이나 사랑을 사려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애착 관계로 이어집니다. 반면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돈을 사용할 때 균형을 지킵니다. 그들은 자녀의 진정한 필요와 노력을 바탕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녀에게 책임감과 재정적 지혜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현금을 주기보다는 자녀의 사업이나 교육에 필요한 투자 형태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등한 성인으로 존중하며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정서적 지지와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사랑은 돈의 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도한 지원을 하는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허함을 자녀에게 집중함으로써 채우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정체성이 오직 누군가의 부모라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에 맺는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자녀를 향해 돈을 사용하는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진정한 인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쏟는 과도한 애착과 돈이 결합될 때 그 관계는 이웃이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돕는 지혜로운 사랑과 돈으로 자녀를 묶어두려는 집착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건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자유롭게 만들며 그 자유를 통해 부모 자신도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읽어내는 지혜를 지금까지 나누어 왔다면 이제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노년의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노년기에 돈을 관리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성숙도와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남은 인생을 품위 있고 자유롭게 영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성숙한 행위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 온 자금으로 매일의 소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지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신의 품위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여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가진 것 안에서 만족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반면 노년에도 여전히 탐욕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돈을 끌어모으려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기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이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끊임없이 채워야 할 욕망의 구멍일 뿐이며 그 욕망은 그들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마음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돈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나눔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세상에 환원하거나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행위는 돈이 가진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돈을 움켜쥐려 할수록 우리는 그 돈에 묶이지만 기꺼이 내어줄 때 돈은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되돌려줍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자존감과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보다 값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와 유산에 대한 계획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노년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자녀들에게 재정적 책임감과 현명함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년기에 돈을 다루는 지혜는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은 결국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품위 있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읽었고
금전 거래에서 신뢰와 책임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지출에서 공감의 깊이를 확인했으며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성실함과 절제력이라는 인격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나아가 재산을 잃었을 때의 태도에서 내면의 강인함을 보았고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존감과 건강한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돈을 쓰는 방식에서 부모의 사랑과 현명함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지위에 속지 않고 돈을 다루는 성숙한 태도를 통해 진정한 법과 동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깊은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산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보다는 돈을 자신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씀씀이, 나눔, 그리고 경제적 책임감이 가장 성숙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돈의 그림자에 숨겨진 본성이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돈을 통해 얻는 진정한 만족은 물질적인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과 베풀고 나누는 기쁨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는 지금, 돈에 대한 지혜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후회 없는 관계와 평안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통찰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7. 메타데이터 출력. 유튜브 설명란 문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오디오북 영상에서는 사람을 알고 싶다면 돈 쓰는 걸 봐라, 본성이 보인다는 주제로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 인격,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씀씀이에서 읽어내는 삶의 가치관, 돈거래에서 드러나는 신뢰와 책임감, 타인을 위한 지출에서 보이는 공감 능력,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성실성과 절제력, 심지어 큰 돈을 잃었을 때의 태도에서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관계를 맺고 스스로 돈의 주인으로서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타임라인. 영도입부 돈이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인 이유. 0xxx 본론 1 씀씀이에서 읽어내는 삶의 가치관. 0xxx 본론 2 빌려주고 빌리는 돈에 담긴 신뢰와 책임감. 0xxx 본론 3 타인을 위한 돈이 보여주는 공감 능력과 배려. 0xxx 본론 4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성실성과 절제력. 0xxx 본론 5 돈을 잃었을 때의 태도에서 보는 위기 대처 능력. 0xxx 본론 6 경제적 독립과 의존이 말해주는 자존감과 관계 설정. 0xxx 본론 7 자녀에게 돈을 쓰는 방식에 투영된 부모의 사랑과 현명함. 0xxx 본론 8 노년의 돈을 관리하는 지혜와 성숙함. 0xxx 결론 돈의 주인이 되어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드는 지혜. 유튜브 태그. 해시태그 노년 의지의 해시태그 시니어 인생 강의. 해시태그 돈과 인간관계. 해시태그 인생이막. 해시태그 오디오북. 해시태그 인생명언.
해시태그 신이 어제 테크, 해시태그 사람 보는 눈, 해시태그 인간 본성, 해시태그 노후 설계, 해시태그 인생 철학, 해시태그 관계 의지해, 해시태그 자녀 교육, 해시태그 부모의 사랑, 해시태그 금전 관리, 해시태그 성공 습관. 8. 제목 5개 제안. 돈 쓰는 3가지 습관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이 90% 드러납니다. 인생 2막, 인간관계 필독서. 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인간의 품격 노년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 내 돈 쓰는 방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돈 관리 철학. 노년에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돈이 알려주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구별법. 자녀에게 돈을 이렇게 쓰면 후회합니다. 현명한 부모의 사랑과 돈에 대한 성숙한 태도. 9. 썸네일 문구 추천. 돈 쓰는 법 사람의 본성. 돈 잃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 2막 믿을 사람 구별법. 이 돈거래 습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품위, 돈으로 지키는 법. 10. 고정 댓글용 문구 추천.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어떤 돈 습관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느끼셨나요? 돈과 관련하여 겪으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통찰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 유튜브 커뮤니티 홍보용 문구. 오늘의 지혜. 돈을 잃었을 때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정신적 부자입니다. 황혼기에 맺는 관계는 더 이상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곁에 둘 사람의 진짜 본성과 인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8가지 순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나의 씀씀이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말해줍니다. 돈을 갚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십시오. 돈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관계와 삶의 평안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지혜를 얻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